그 다음에 개통추출법은 또 많이 씁니다.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창시절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며칠이죠?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14일이네. 자, 4번, 14번, 24번, 34번, 44번. 이게 개통추출법입니다. 쉽죠? 왜냐면 내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이미, 번호도 임의로 뽑았죠? 그죠? 내가 뭐 생각해서 뽑은 게 아니고, 오늘 날짜가 14일이네? 임의로 뽑았고, 자, 10번, 10번, 10번 해서 격차를 똑같이 만들어서 쭉 뽑았어요. 자, 이것도 랜덤마이제이션이죠.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개통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단위가 클 때, 또 어떤 리스트가 없을 때, 아까 전에 리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리스트가 없을 때도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회사에서 불량품 이제 제조, 형광등 제조 회사인데 불량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5,000개가 있는 제품 중에서 다 조사를 못하니까 20개를 샘플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샘플할 거냐? 그럼 내가 가서 임의대로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거를 무작위 추출이 아니죠. 그런 거를 나중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편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그게 아니고 난수표를 이용해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하나를 임의대로 집어넣고 하나를 뽑아요. 공통에다 집어넣고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7번이 선택됐어요. 그럼 5,000개 중에 20개를 샘플을 해야 되니까 나눠보면 250번 단위로 하나씩 뽑아야 되죠? 그러면 7번부터 해서 250번 계속 번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7번, 257번, 507번, 757번 해서 총 20개를 뽑으면 돼요. 한 슬롯에서 5,000개 중에 번호에서 뽑아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게 개통추출법입니다. 내 임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내 주관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통계학에서 확률적으로 뽑는다, 체계적으로 뽑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무한 모집단일 때도 많이 씁니다. 자, K레스토랑 손님이 들어와요. 오늘 몇 명 들어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들어오는 손님이 다 내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10번째 손님, 20번째 손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사전조사 나올 때 출구조사했을 때 몇 번째 나오는 사람을 뽑을 거냐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쓰는 게 층화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언제? 여론조사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 개의 단위로 구분을 해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서울 그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틀려요. 특히 강남은 서초구 거의 90%가 다 자유한국당이죠. 그죠? 그럼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다 90%가 자유한국당 찍을 거예요. 그 소속 사람들은. 강북은 또 어떤 특정 구는 전부 다 지금 야당이 아니죠. 어디죠? 더불어민주당 쪽 파고. 이렇게 지역구마다 성격이 너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어떤 특성을 타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죠? 경북하고 전라도하고 너무 판이 틀리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희석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인원수를 거기에 맞춰서 뽑아야지 그거를 동시에 똑같이 랜덤하게 뽑는다고 그냥 막 틀어놓고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으면 이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골고루 나눠서 뽑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를 1000명을 한다. 그러면 강서구 인구 비율이 1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강서구 인원은 100명만 뽑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나눠서 뽑아야 되죠. 얘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인구 틀이 알 수 있어야 되죠. 통계청으로부터 인구 비율을 다 통계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골고루 우리가 배분을 해서 뽑게 됩니다. 자, 만약에 K대학교 학생들 평균 학습 시간을 한다. 그러면 랜덤 샘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과, 우리 경영학과가 전체 중에 30%다. 그러면 100명 중에 30명을 뽑아야 되죠.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 중에 30명이 경영학과 출신. 근데 그 중에서 또 1학년은 또 30%다. 또 그 중에서 1학년 남자는 또 40%다. 그러면 할당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쭉 나와서 총 4명만 추출하는 거죠. 즉 경영학과 1학년 남자 4명, 경영학과 1학년 여자 또 뭐 3명 뭐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뽑는 게 이게 층화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까지는 안 해요. 보통은 어렵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로만 나눠서 뽑습니다. 뭐 학과별로 구분하든가 뭐 이렇게 성별로 구분하든가 보통 그 정도 선에서 한 2단계 정도만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집락 추출법인데 집락 추출법은 주로 층화 확률 표본 추출하고 같이 섞어서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자,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경남, 경북 나눴어요. 인원 배정했어. 그럼 거기에 무슨 군도 있죠. 뭐 그죠? 포항군. 그러면 포항 가서 구, 동 인원을 아까 전에처럼 계속 쪼개버리면 너무 힘들죠. 도시는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지역으로 지방 내려가면 드문드문 있어요, 집들이. 그럼 그 중에서 몇 명 뽑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 그러니까 보통 그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집락 추출법을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하나의 구를 선택해서 그 구만 조사해요. 그 구가 그 전체 대표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 월 평균 용돈을 추정해요. 그러면 모든 우리 서울에 60개 대학이 있거든요. 60개 대학의 학생들을 다 퍼센테이지 나눠서 일일이 뽑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리스트를 가지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뽑습니다. 몇 개 대학. 그 대학이 전체 60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60개 대학을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조사하려고. 물론 서울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군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걸로 대표를 한 명 뽑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인원수를. 그렇게 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통계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통계조사하는 가끔 심사위원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돈을 주고 맡겨요. 통계 이런 회사들, 갤럽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통계조사 하겠다고 이제 올려요. 이제 신청을 받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랑 이런 거 보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심사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지방을 내려갔는데 지방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추출툴을 뽑아서 랜덤하게 컴퓨터로 골랐죠. 이 사람을 꼭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없어. 없고 A집에서 B집으로 가는데 5분, 10분씩 걸려요. 차 타고 가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한 번 가면 없어. 그러면 한 번 가면 없으면 조사 안 할까요?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다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없다고 조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침에 갔는데 없어. 그럼 낮에 한번 또 가요. 없어. 그럼 밤에 한번 또 가. 그래서 총 3번을 가서 없으면 그때 사유서를 쓰고 다른 사람과 대체를 하거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조사하는 게 깐깐하게 조사해요. 그런데 그런 게 제가 경상도를 조사해야 돼요. 경상도 집이 드문드문 있어요. 경상도 전역을 다 조사해야 돼.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상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군을 선택합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조사를 다 못합니다. 실제로 힘들어서. 이제 그게 집락 추출법이에요. 얘는 뭐냐면 대표를 뽑는 겁니다. 대표. 만약에 경상남도다. 그럼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몇 개의 군을 뽑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100명 조사한다 그러면. 자, 비확률 추출법은 간단합니다. 편의 추출.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뽑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종로나 이런데 나가면 가끔 설문조사 하죠? 그죠? 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다고 설문조사 막 하잖아요. 볼펜도 주고 하면서 하죠? 근데 여러분들을 왜 조사해요? 여러분들이 표본인가요? 우리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게 표본인데 돌아다니면 막 그냥 조사해달라고 막 디밀잖아. 그럼 그건 뭐예요? 추출 툴도 없고 내가 그 표본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대로 이 사람이 모집단일 것이다 가정하고 그냥 편의대로 뽑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화장품 회사예요. 20대 여성 신상품을 만들려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선호도를 조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고 남자들한테 조사하면 안 되겠죠? 남자들은 일단 빼고 여자들도 대충 한 20대로 보이는 여성들한테 가서 나이 먼저 물어보고 20대라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추출툴 뭐 이런 게 필요 모르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편의표본 추출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할당법은 층화입인 표본 추출인데 리스트가 없어요.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총학생회에서 우리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경영학과, 무슨 학과 이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에다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 준다. 여러분들 통밥으로 대충 알고 있죠? 경영학과는 남자가 많다. 식품은 여자가 거의 90%다. 대충 통밥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면 조사할 때 식품은 전체 중에 남자 2명,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남자 1명에 여자 9명. 뭐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할당법이라고 합니다. 추출 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당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략 포커스 그룹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은 언제냐면 사람 수가 많지 않을 때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때 사전조사 형식으로 많이 뽑아요. 전문적으로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 설문지는 1점에서 5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좀 더 깊게 물어보고 싶을 경우에 또는 언제냐면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떤 문항으로 만들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들 불러 모읍니다. 학생회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번에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문항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설문을 돌리죠. 이렇게 만들 때도 포커스 그룹을 이용해서 사전에 데이터를 이제 취합을 해서 설문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처리 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전문가들한테 깊게 물어볼 때도 많이 쓰고 그게 우리가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